찍다가 배터리가 다 돼서 잠시 끊어 왔습니다. 이제 육면체에 이어서 원기둥을 그릴 텐데, 원기둥은 말 그대로 기둥 형태의 길쭉한 형태죠. 정육면체는 6면의 그 크기가 같은 면을 가지고 있지만, 원기둥은 윗면과 아랫면이 원의 형태가 되어 있는 실린더입니다. 그래서 육면체 마찬가지로 내가 그릴 종이의 가운데쯤에 내가 그릴 물체가 중앙에 오도록 중앙구도 배치로 그릴 거고, 저는 임의로 이렇게 위아래 나는 이 정도의 길이로 원기둥을 그릴 거야라고 위아래를 지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육면체 때는 이제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거의 비슷하게 맞춰서 그림을 그렸는데, 원기둥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지정해주고 여기에 중심점을 잡아주겠습니다. 쯤이네요. 근데 원기둥은 그러니까 정말 높은 면에서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는 윗면의 원이 크게 보이고 이렇게 좁혀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원기둥이 이렇게 있다면 원이 거의 정원처럼 보일 거고 이렇게 보이겠죠. 근데 내가 우리 소시점 책에서 있듯이 내가 내 눈높이가 원기둥에 면에 일치한다. 그러면 사각형으로 보이겠죠. 이렇게. 근데 내가 살짝 위에서 본다. 그러면 원기둥 윗면 조금 보이고 밑면이 이렇게 돌아간 것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굉장히 위에서 높은 위에서 내려본 거고, 이거는 거의 윗면과 아랫면 중심에서 내가 본 거고, 이건 살짝 육면체 그렸듯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우리가 물체를 해부할 때는, 해석할 때는 이 우리 3차원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육면체 안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이제 우리가 연습을 위해서 실린더, 원기둥, 그다음에 완전한 구도 연습하면서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원기둥은 저는 임의로 한 이 정도에서 보이도록 윗면이 살짝 보이는 형태의 원기둥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기둥을 연습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향수 병도 이게 원기둥 형태죠. 물론 이 뚜껑 부분과 이것이 이렇게 됐지만 이게 다 원기둥 안에 들어가고, 더 이제 하면 이게 육면체 안에 들어가 있는 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릴 수 있겠죠. 여기 건전지도 있네요. 이 건전지도 실린더 형태, 하지만 이런 디테일한 면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면 이런 물체도 쉽게 그려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위아래 중심선을 잡았고, 저는 살짝 위에서 본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또 반에서 3분의 1 정도, 이 반에 3분의 1 정도면 될 것 같다 라고 잡을게요. 뭐 이거는 사실 수학처럼 뭐 정말 둥글이 딱 맞아야 돼 이런 건 아니니까 나는 윗면을 요 정도 할 거야. 그리고 기둥은 이 정도의 크기로 그릴 거야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사실 정원이에요. 위에서 보면 정원인데 내가 이렇게 살짝 어슷하게 보기 때문에 이게 타원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각형 안에 내가 보이는 관점에서 이제 원을 그려줄 겁니다. 우리가 감각이 있어서 이렇게 원을 그릴 수 있어요.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은 가장 알맞는 선을 찾아서 남기고 지워주면 되지만,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는 깎아주는 겁니다. 직선으로 각을 주어서 깎아주면서 짧은 직선을 사용해서 여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가 원이니까 이렇게 찾아주면서 깎아주면서 윗면, 원기둥 윗면을 형태를 잡아주면 됩니다. 우리가 투시도법에서 근데 1소점 투시도라고 생각했을 때 소점이 하나, 이 점을 향해서 모든 것이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이게 실제로는 실제 물체는 이게 같은 길이지만 소실점에서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여기가 짧은 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중심이 여기보다 좀 안쪽에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점점 넓어지는 소실점이죠. 그래서 원기둥에 이게 그릴 때 이 중심을 좀 안쪽 위쪽으로 치우쳐서 그려주면은 좀 더 이게 정말 반을 나눠서 이렇게 그리면 그냥 타원이 되는 거죠. 소실점의 위치 때문에 이걸 조금 중심선을 위로 올려주면 좀 더 저쪽 입체감이 살아나는
원근감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꺾인 각이 저쪽은 조금 더 가파르고 이쪽은 조금 더 여유롭게 이렇게. 이거는 찌그러진 원이 아니고 정원이잖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의 면을 맞춰주셔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태 잡을 때는 제가 설명하느라고 진해졌는데, 이게 가장 위에서 빛이 온다고, 빛이 이쪽에서 온다 했을 때 밝은 부분이니까 이렇게 지나면 좀 나중에 형태 잡은 후에 지워주는 좋겠죠? 형태를 잡았다면 살짝 내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남겨두고 이렇게 지우면 되겠죠? 그럼 옹기종기 형태는 다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 각과 이가 같은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이 소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얘가 각이 더 얘보다는 커진다. 그래서 윗면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고, 제가 이게 바깥으로 멀어진 것 같네요. 이 가운데 카메라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서 좀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빛은 이쪽에서 오는 걸로 임의로 정했고, 그럼 그림자가 이 물체를 따라서, 그리고 머니 뒤에 있으니까 이 뒷면을 따라서 이렇게 오겠죠? 이제 형태가 잡혔습니다. 이제 똑같이 채주면 되는데, 내가 육면체에서도 했듯이 어두운 부분 면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남겨두고, 근데 이제 육면체는 세 면만 하면 돼요. 우리 명암 단계 5단계보다도 더 작은 단계죠. 각이 있고 면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는 공면입니다. 그래서 이 5단계의 그걸 무수히 그 면을 단계를 여러 개를 쌓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동면을 표현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둥근기 때문에 빛이 닿아요. 빛이 닿으면 이쪽 부분이 가장 밝을 거고, 면과 면이 만나는 부분에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경계가 생기면서 극명하게 두드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원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밝아지고, 여기가 반대되는 이쪽 면이 가장 어두운 면이 되겠죠. 이쪽 면이.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다시 밝아지는 빛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이제 면을 칠해줄 건데, 자, 그냥 기본이 이거 아무리 둥글다고 해도 우리 명암 단계에서 하듯이 이 베이스를 깔아주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눕혀서, 처음 깔아줄 때 연필을 눕혀서, 여기 밝은 면도 있기 때문에 눕혀서 최대한 연필선이 나타나지 않게 간격도 하고, 팔꿈치 전체를, 팔목을 이렇게 하면 휘죠. 선이 휩니다. 근데 이렇게 팔 전체를 움직이면서 깔아주고, 그림자까지도 한 번에 그림자 이렇게 한번 칠해줍니다. 그럼 선의 방향, 선의 성격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엉기둥은 사실 길쭉하기 때문에 긴 선으로 마무리할 때 표현해주면 좋죠. 그래서 이제 빛이 이렇게 오면 여기가 가장,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가 어두울 거고, 여기서 여기가 오겠죠. 여기서 왔으니까 이쯤 제일 어둡겠네요. 이렇게. 실제는 이게 만약 명암 단계라고 치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가 제일 어두운 단계가 되겠죠.
이렇게 당겨요. 그렇지만 이건 곡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수히 짝에서 영암을 짝에서 경계가 없게끔 해줄 거예요. 자, 제가 선을 굉장히 아마추어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다만 선을 그릴 때 이렇게 끝이 남게 그리면 어우러지지 않죠. 그래서 선 연습할 때 끝이 양쪽 끝이 맺히지 않도록 하면은 이 짧은 선을 여러 번 해도 서로 겹쳐질 때 선이 이어지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는 거 중요하게 하는 거는 이제 기본 베이스를 깔아줄 때는 영암을 깔아줄 때는 최대한 눕혀서 연필 심의 그 날카로움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게 곡면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짧은 직선을 여러 번 꺾어서 각도를 주어서 곡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육면체를 할 때는 여기가 1, 2, 3이었고요. 여기가 1이겠죠. 이거는 평면이니까 1. 그럼 이 정도가? 이 정도, 여긴 더 많겠죠, 단계가. 여기가 가장 어둡다. 조금 밝아지고 다시 어두워지고 다시 밝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상을 찍으면서 하는 건 처음이라 제 목소리가 어떻게 녹음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그려지는 게 영상을 어떻게 담길지도 사실 모르겠네요. 이게 참 조심스러워서 원래보다 속도가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저도 장비를 마련을 하게 되겠네요. 이게 지금 핸드폰을 그냥 꽂아놓고 충전선과 함께 이거 막 제 앞에 시야를 가리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빨리 감기로 편집을 해야 되나 제가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 제가 일단은 지금 여기 부분 좀 진하게 했고요. 제가 그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과감하게 연필에 힘을 주어서 베이스를 깔아줬다고 하면은 이제 조금 어두운 부분 면을 중심으로 먼저 시작해서 좀 선에 힘을 주어서 약간 세로 직선 방향으로 먼저 이 물체의 성질을 표현할 수 있게끔 이건 길쭉한 물체니까 이렇게 성질을 표현해 주는 거죠. 선으로. 네, 성격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선을 촘촘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화면을 보면서 하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면을 할 때 사선으로 평면처럼 그려졌는데 이 진한 부분, 어두운 부분을 칠해주니 여기가 돌아가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입체감이 서서히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사실 주인공은 아니지만 이 데생, 이 드로잉에 있어서 빌딩에 있어서 물체를 더 도드라지게 입체감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만화의 차이점은 만화는 외곽선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외곽선이 있죠. 이렇게 외곽선이 있고 여기 뭐 살색이 들어간다든지 검은색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림은 외곽선이 없어요. 이게 외곽선이 이렇게 진해지면 입체감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를 이렇게 외곽선처럼 해놨지만 사실 이 정도로 진하게 여기 다 면을 칠해줄 거야 라고 제가 이렇게 미리 이렇게 던져놓는 겁니다. 자, 이제 노동이에요. 이제 계속 좀 과감하게 힘을 줘서 이 엄지로 눌러주는 겁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한번 이봐요. 이렇게 너무 거칠잖아요? 하지만 선이 쌓이면 이게 다 믹스, 블렌딩이 됩니다. 다만 이 단계를 너무 뛰어넘어서 진한 선을 확 그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리고 제가 이 선이 면이 사실 이게 더 촘촘하면은 밀도감이 올라가겠죠. 이거는 이제 점점 선이 쌓이면 채워질 겁니다. 말하지 않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와 바닥면이 만나는 그 지점이 가장 진합니다. 여기가 가장 어둡죠. 빛이 안 들어오니까. 근데 이제 원이다 보니 일로 가면 갈수록 빛이 좀 새어 들어오겠죠. 그래서 풀어지는 겁니다. 이 정도 해놓고 다시 더 농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체감을. 이제 여기를 안 했죠. 그러니까 가장 고운 선으로 면을 채워줍니다. 가장 밝은 면이라고 해서 연필선이 한 번도 안 지나간다? 그건 아닌 거죠. 때 무너진 곳이 있다면 좀 잡아주시고. 그래서 이제 밝은 면이 가장 세밀한 선을 세워서 정육면체에 됐더니 햇빛이 면을 조금 이렇게 짧은 선으로 그려줍니다. 육면체와 마찬가지로 이 면과 면이 만나는 이 모서리 부분이 가장 우리 눈에 가까이도 있지만 이게 극명하게 이렇게 나눠져야 입체감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의도적으로 강조하면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네. 근데 이제 제가 여기를 이 미술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여기를 진하게 하고 했는데 사실은 더 밑에까지 이 기둥이 넣어줘도 되죠. 이거는 지금 밀도가 낮은 육면체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수업이니까 그래서 이 선을 무수히 쌓고 면을 나누고 선 채워주면 정말 단단한 물체처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림자도 이게 이렇게 남겨놨잖아요. 근데 사실은 더 곱게 마무리를 지어줘야겠죠. 생략. 이제 여기까지는 생략입니다. 만약에 원래대로 한다면 이렇게 형태가 나타나겠죠. 이렇게 형태가 원기둥 형태가. 근데 이제 그림 효과로서 이렇게 되고 제가 이제 설명하느라고 그림을 많이 그려서 이 주인공이 좀 돋보이지 않지만 이 주변선을 좀 정리를 해주면서 원기둥을 마무리 지우다가 잘못 지워지면은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지우개 또 하나 연필이라고 했잖아요. 이 면이 만나는 이 부분이 가장 밝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줘서 이게 밝네 라는 거를 살짝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전기둥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